오늘 소개할 책은 윤태영 작가님의 글쓰기 노하우 75가지를 엮은 윤태영님의 글쓰기 노트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글을 10년 넘게 함께했던 윤태영 작가의 글쓰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통해서 정책 레토릭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글쓰기에 관련된 작가의 노하우를 책의 표지에서 제시했던 주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머리가 아니라 메모로 쓴다. 참여정부 대변인 시절 기자실에 갈 때마다 자료를 두툼하게 들고 갔다. 질문이 아예 없는 적도 있었지만 매일 그렇게 자료를 들고 나갔다. 모릅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편이 실수도 줄이고 신뢰도 얻고 두려움도 반감시키는 방법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하고픈 말이 많아진다. 대체로 읽는 것은 머릿속에 남고 쓴 것은 컴퓨터에 남는 법이다.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글은 머리가 아니라 메모로 쓰는 것이다. 두 번째, 이름 모를 소녀, 신비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 하늘에는 낯익은 철새들이 날고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사물의 모습과 이름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은 좋지 않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법이다. 이렇게 바꿔보자. 산과들의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꽃이 일제 피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하늘을 날았고 하얀 구름들은 서해서동으로 몰려갔다. 자신의 게으름을 그럴듯한 애매함으로 감춘 대목이 혹시 없는지 이름 모를 소녀, 이제 그 신비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 글의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렬하거나 친숙하거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는 대목에서 막힌다. 아무리 여러가지 써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 나머지 절반을 쓴다는 생각으로 써보자. 시작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글의 중반부터 쓴다는 생각을 하자. 그 글의 키워드 또는 핵심 메시지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나는 이 나라가 싫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싫다. 전체 글을 통해 표현하려던 핵심 메시지를 서두에 쓰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오히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글의 시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시작일 필요가 있다. 독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공감이 되는 시작도 좋다. 시작은 밋밋하되 점차 흥미와 긴장을 더해갈 수도 있다. 아무래도 노련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영역일 것이다. 시작은 독자가 계속 읽게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시작이 좋으면 50점을 벌고 들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보자. 글을 안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글은 하나일 뿐이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글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모든 영역의 글쓰기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수필, 논문, 칼럼, 여행기는 물론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적 영역에도 도전해보자. 특정 분야의 글만 쓰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기보다는 모든 방면의 글을 두루 쓰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작가를 지향하지 않아도 좋다. 10장이라도 소설 한두 편을 써보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권할 것이 있다. 소설 읽기이다. 나는 글쓰기의 많은 부분을 소설에서 배웠다. 소설이야말로 글쓰기의 훌륭한 교재다. 풍부한 낱말과 비유가 있고 세상의 이치도 담겨있다. 소설에는 자세히 뜯어보면 글을 잘 쓰는 테크닉도 있다. 글쓰기 관련 서적 5권쯤 읽는 것보다 잘 쓰인 소설 한 편을 꼼꼼하게 뜯어 읽어보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말자. 욕심이 글을 지루하게 만든다. 한국 영화의 발전이 눈부시다. 스토리와 구성도 다르고 CG 기술도 큰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주목하는 대목은 영화의 속도감이다. 줄거리의 빠른 전개가 관객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글쓰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경로를 다 서술하면 독자는 지루함만 느낄 뿐이다.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자. 지루함을 맛본 독자는 덮은 책을 다시 들추지 않는다. 일곱 번째, 메시지를 강요하지 말자. 담담한 묘사로도 전달이 가능하다. 설득은 독자와 공감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되풀이하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담담하게 인물, 장면, 대화를 묘사하다 보면 의도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단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독자를 깨어있게 하자. 살아있는 글은 독자와 함께 호흡한다. 수시로 독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한다. 또 독자의 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형식은 반문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평이한 문장은 긴장도 떨어지고 공감을 얻기 어렵다. 독자를 필자일 때 붙들어 놓기 위해서 노력하자. 9번째, fade in, fade out. 새로운 단락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자. 갑작스러운 시간이나 공간의 전환은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매끄러운 연결을 시도해야 한다. 영어로 치면 fade in and fade out 기법인 셈이다. 이런 기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번째, 타켓을 분명히 하자. 독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이 쓴 글을 많은 사람이 읽기를 바란다. 욕심을 버리고 타켓 독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글을 읽어줄 확실한 독자층을 겨냥하고 써야 한다. 특정 타켓층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독자층을 확대하면 된다. 1차 그룹이 밴드나 진지 역할을 해줄 것이다. 타켓을 분명히 하고 글을 쓰자. 그들이 바로 당신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자. 아이돌도 팬덤이 강력해야 확장이 쉽다. 지금까지 윤태영 작가님의 글쓰기 노하우 75가지를 엮은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그를 10년 넘게 함께했던 윤태영 작가의 글쓰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통해서 정치적 레토릭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글쓰기에 관련된 작가의 노하우를 책의 표지에서 제시했던 주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의 입, 노무현의 필사 등으로 불리며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심을 지키며 그의 진면목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으며 놓아드리려 한다. 진정한 기록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를 통해서 그에 대한 향심으로 마무리한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하며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